당신은 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그 이유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우리는 종종 재능이나 운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전 세계 엘리트 선수와 조직, 그리고 수많은 성공 사례를 분석한 매튜 사이드의 결과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패 속에서 배울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짚어줍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짜 성과로 이끄는지,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지, 그 모든 해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의 놀라운 사고방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장. 블랙박스 사고방식. 당신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기장이 조종실에서 실수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항공업계가 실패로부터 배우는 문화, 즉 블랙박스 사고방식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마다 모든 사고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실수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어떨까요? 의료사고는 종종 은폐됩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책임과 처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세 개의 차이는 치명적입니다. 항공은 실패에서 배우는 문화를 통해 안전을 확보했고, 의료는 실패를 숨기는 문화 때문에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매튜 사이드는 말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성공을 갈망한다면 먼저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실패 속에서 배움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실패의 두 얼굴. 실패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실패, 또 하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실패입니다. 전자는 숨기고 회피하며 남 탓을 합니다. 후자는 분석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갈 방향을 찾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고방식입니다. 매튜 사이드는 실패를 대하는 조직과 개인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잘못을 숨기는 조직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학습하지 못합니다. 반면 실수를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조직은 빠르게 개선되고 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계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간호사가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여했고, 이를 즉시 보고하고 시스템 상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이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결국 실패를 통해 배우려면 용기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실패를 감추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3장. 성장형 사고방식. 사람은 두 가지 사고방식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고정형 사고방식은 타고난 능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습니다. 실패는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려고만 합니다. 반면 성장형 사고방식은 실패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시도하고 도전하고 실수해서 배우려 합니다. 이들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 차이는 학업, 경력, 관계,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쳐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자는 아이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넌 똑똑하구나라는 칭찬은 고정형 사고방식을 강화합니다. 반면 정말 열심히 했구나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키웁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 궤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단지 실망으로 끝날지 아니면 발전의 계기가 될지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4장. 학습 문화 만들기. 어떤 조직이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내부에 학습하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조직은 실수를 비난하고 잘못한 사람을 찾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진짜 원인은 사라집니다. 매튜 사이드는 오류를 허용하는 시스템이야말로 최고의 조직을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실수를 공개적으로 나누고 그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학습하는 조직의 핵심입니다. 특히 저자는 팀 스포츠나 항공산업, 군대 같은 분야에서 어떻게 이런 문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실수를 단지 일어난 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실수 속에 있는 구조적 원인, 인간적 취약점, 절차적 결함을 파헤치고 그것을 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삼습니다. 학습 문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은 리더의 역할입니다. 실패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5장. 연습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타고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튜 사이드는 타고난 재능보다는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실 연습을 통한 성장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이는 단지 스포츠나 예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일상적인 삶에도 적용됩니다. 저자는 유명한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의 연구를 인용하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이 법칙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약 1만 시간의 고도의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연습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도적인 연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연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피드백과 개선을 통해 비로소 성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연습은 단지 반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발전을 위한 과정입니다. 단기적인 결과에 실망하지 말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장. 실패를 극복하는 법.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이고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매튜 사이드는 실패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실패는 단지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실패가 나를 정의하지 않으며 실패를 통해 나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 실패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회복력, 즉 리질리언스가 중요합니다. 리질리언스는 쉽게 말해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연습을 통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그 상황을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7장. 고정관념을 깨는 법.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이건 내 능력 밖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한계를 스스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매튜 사이드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오히려 우리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임을 지적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것, 즉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고정관념을 깨는 첫 번째 단계로 자기 인식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만 사실 그 한계는 대부분 외부의 압력이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그 한계를 의식적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를 더 크게 도전하게 만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보다는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고정관념을 넘어서게 됩니다. 8장. 외부 환경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 우리는 자주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상황, 경제적인 변화 등 많은 외부 요인이 우리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매튜 사이드는 이러한 외부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룹니다. 첫 번째, 외부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직장, 가정 등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종종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멘토의 도움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빠르게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장.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법. 성과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성공을 지속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매튜 사이드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과 측정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지표를 사용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성과 측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구체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더 건강해지겠다는 목표보다
하루 30분 운동을 하겠다는 목표가 훨씬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은 단지 목표를 달성한 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자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성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10장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매튜 사이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마음가짐을 언급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일시적인 실패나 어려움에 의해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더 이상 목표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거두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을 잊어버리면 결국 길을 잃고 성과를 잃게 됩니다.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성공은 한 번의 큰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개선과 꾸준한 발전의 결과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은 결국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매튜 사이드의 결과를 얻는 사람들을 통해 성공과 실패의 심리학적 원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된 핵심은 단지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지, 그리고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기회가 아닌 작은 노력이 쌓여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걸 기억하며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